오늘은 화물 운송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존 FBA 셀러 제이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이 영상처럼 아마존 FBA 및 온라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가치와 정보를 많이 올리고 있으니까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국에서 생산된 여러분의 제품을 미국에 있는 아마존 창고로 보내는 과정,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있는 여러분의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려면 화물 운송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업체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화물 운송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여행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어디 모르는 곳으로 여행을 갈 때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면 그곳에서 발권도 대신 해주고 여행 일정도 잡아주고 호텔 예약도 해주고 그런 귀찮은 것들을 알아서 다 책임을 지고 해주잖아요. 화물 운송업체는 어떤 운송계의 여행사다. 중국에 있는 내 제품을 미국에 있는 아마존 창고까지 보내는 데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배송을 해줄 업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화물 운송업체를 어디서 찾느냐? 구글이나 알리바바에서 Freight Forwarder라고 입력을 하시면 많은 업체가 나올 겁니다. 요즘은 대부분 아마존 FBA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여러 곳에 컨택을 해서 견적을 받아보시고 가격과 커뮤니케이션 등이 종합적으로 괜찮은 곳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업체를 찾으면 앞으로 화물 운송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운 업체를 찾을 필요 없이 그 업체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업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물 운송 업체에게 견적을 요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여기서 뭔지 모르겠는 것들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품이 배송될 주소인데요. 아마존에서 리스팅을 만들고 제품의 쇼핑 플랜을 만들면 아마존에서 그 제품이 배송될 창고의 주소를 지정해 줍니다. 그 주소를 알려주면 되고요. 요즘은 중국에서 아마존 창고로 바로 보내지 않고 미국에 있는 삼자물류 창고를 이용하는 셀러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자물류 창고로 먼저 보내는 경우 그 창고의 주소를 알려주면 되겠죠. 삼자물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영상으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드 텀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간단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가지 텀이 있는데 여러분은 EXW, FOB, 그리고 DDP 이 세 가지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W는 제조업자가 물건을 생산하는 것까지만 책임을 지는 조건입니다. 배송에 대한 것은 일절 책임을 지지 않고요. 그래서 EXW의 경우 여러분의 화물 운송업자가 직접 서플라이어의 제조 공장으로 찾아가서 물건을 픽업하고 그리고 아마존에 있는 창고까지 배달해 주는 것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FOB의 경우는 여러분의 제조업자가 물건을 한국까지 배달해 주는 것을 책임지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FOB의 단가가 EXW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의 화물 운송업자는 물건을 항구에서부터 넘겨받아서 거기서부터 이제 아마존까지 배달해 주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고요. 화물 운송의 비용의 경우 반대로 FOB의 견적이 EXW의 견적보다 더 저렴하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해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EXW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견적을 받아봐서 비교를 해봤을 때 저의 경우 EXW의 단가가 훨씬 저렴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게 좀 훨씬 덜 복잡한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EXW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꼭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비교를 해보시고 더 좋은 쪽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DDP는 제조업체가 목적지까지 배달해주는 것을 책임지는 조건입니다. 즉 여러분의 서플라이어가 물건도 생산하고 그것을 아마존 창고까지 배달해주는 것도 책임을 지는 조건인데요. 이 경우가 가장 편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조업자는 제조가 전문이지 이런 화물 운송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마진을 더 크게 떼기 때문에 꼭 화물 운송업자를 따로 고용을 해서 화물 운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항공 운송과 선박 운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박 운송도 조금 더 빠른 배가 있고 조금 더 느린 배가 있고요. 이제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더 이제 견적이 비싸고 특히 이제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는 훨씬 더 단가가 비싸게 되겠죠. 물건이 급하게 필요하거나 처음에 런칭을 빠르게 하고 싶을 때는 일부를 항공으로 먼저 배송을 시키고 그리고 나머지는 선박으로 배송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는 항공으로 배송을 시켜서 먼저 이제 물건을 팔고 있다가 나중에 천천히 나머지 70%가 들어오면 되니까요. 선박으로 배송을 해야 물론 매출 원가가 저렴해지기 때문에 나중에는 100% 선박 배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화물 운송업자가 박스의 CBM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CBM은 큐빅미터, 즉 박스의 규격인데요. 그 박스의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나오는 그 큐빅미터입니다. 그냥 박스의 디멘션을 알려주셔도 이제 알아서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CBM 캘큘레이터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됩니다. HS 코드라는 것은 이제 관세 때문에 있는 상품의 분류 코드인데요. HS 코드를 직접 검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서플라이에게 물어보면 알려줄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인트로에서 화물운송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막상 영상을 찍고 보니까 화물운송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화물운송업자가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좋은 업체 찾으셔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 선정하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